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배우리 주물럭 이런 놈들 하고 있습니다. 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내비에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시즌 2. 예. 예. 오늘은 옷을 또 이렇게 아주 고풍스럽게 입고 오셨습니까? 이거를 남들은 한복이라고 생활 한복이라고 아니요, 하는데 승복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아니, 생활 한복이 아니라 머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예. 아, 전에는 장모님의 사랑이거든요. 이번엔 어머님의 사랑이 왔습니다. 아, 용돈 들이면 어머니 좀 쓰세요. 왜 아들 이걸로 사주십니까? 저는 근데 이 품새를 봐서 그냥 머리 깎으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제. 워낙 머리가 많이 빠지다 손 보니까. 괜찮아요? 네? 손 괜찮아요? 김성수 우파가 좌팔 때려가지고 손 괜찮냐고. 아니 근데 뭐 사실은 그렇게 좀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는 그냥 확 밀어버리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홍석천 같이. 계속 머리 얘기할래? 그것 때문에 안 그래 스트레스 받아 죽고 있구만. 아이 참. 네, 아무튼 예.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옷도 선물 받으시고 예. 굉장히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행복은 한데 돈은 잘 안 되는 라디오 방송만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저는 처해진 여건에 맞도록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로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강윤의 오늘에 예. 대타 MC로도. 아니, 야 이거 참 아니 그건 대단해요. 그거는 와, 왜 정말. 박수 쳐? 드디어 이제 라디오 앵커가 되시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이강윤 선배 저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예. 이틀 딱 해주는 건데 뭐. 예. 아니 그래도 그 김선수 평론가는 나보다 종편 나가잖아. 아니 그 누구 빨아줘? 종편 나가자는 누구 그런 얘기. 빨아줘? 나가서 뭘 빨아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최모 평론가 같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최모를 예, 저 많이들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리고 굉장한 연극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쫙 이렇게 같이 때로 나와서 연극을 보여주셨던 며칠 전에 대단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죠. 예, 그렇게 뭐 수식어를 많이 붙일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이 75분 정도. 기자회견 극이죠. 예, 그렇죠. 뭐. 기자회견 극 생쇼죠. 아니 그거는 저 조금 천천히. 예. 우리 너무 성질이 급해. 아, 최현 진짜. 평론가가. 난 너무. 자, 일단 그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언론의 평가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컥했죠. 아니 도대체 이 정도 담화를 가지고 언론에서 평가가 좋다는 건 도대체 언론 정의가 어떤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보니까 가관이다 그냥. 가관이야. 아, 예. 가관이야. 10시 34분에 제가 알기로는
외신 기자가 예. 시나리오를 깠죠. 그렇습니다. 네, 어느 외신 기자였다고요? 제임스 피어슨 로이터 통신 남북한 담당 특파원입니다. 예. 예, 이분이 오전 10시 34분. 오전 10시 34분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네.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한국의 박근혜 그러니까 외국인이구나. 그렇죠. 오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전 승인된 질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아일랜드 저널리스트로 소개된 존 파워 씨, 와 이름 좋아, 존 파워. 예,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대통령 답변을 위해 질문들을 미리 제출받았다. 외국 언론은 배제됐다. 의심스러운 나라요. 예.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기자들은 대통령 위한 질문 미리 제출하는 것이 저널리즘입니까? 좀 똑바로 얘기해야지.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 예. 아무튼 이렇게 외신 기자에 예. 의해서 10시 34분에 대본이 까졌어요. 까졌어요. 자, 까지고 난 다음에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 언론들에서 그거를 딱 받고 자, 지금부터 한번 누가 손을 들고 시나리오 맞춰봅시다. 누가 질문을 하는지 한번 맞춰봅시다. 예. 그래서 100% 거의 맞췄다는. 심지어는 그 청와대 기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자단에서 자신들의 그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 예. 예를 들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 YTN에서 그때 그 MB 정권 때 이동국 아니야. 저 대변인 누구였죠? 이아무개 있었잖아. 예. 그 양반이 제가 이거 한 말은 나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YTN 냈어. 돌발 영상에 다 나갔단 말이야. 돌발 영상. 그러니까 출입 정지. 네. 그러니까 3일 동안 출입 정지. 그 누가? 기자단 자체에서. 이거 말이 되나? 그러니까 기자단들이 일종의 무슨 뭐 조폭과 비슷하게. 에이, 그건 아니고 어. 그냥 자기들이 기득권을 똘똘 이렇게 소위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간 기자다 이거지. 딱 이렇게 기득권 똘똘 뭉쳐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튀지 마. 튀면 너 깐다. 이런 식이 예, 이게 맞아. 사실 조폭 아닙니까 좀. 튀지 마. 그러니까 깐다? 왜?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할 수 이렇게 있어야 얘기해야지, 예.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기자들이지. 오케이. 야, 내가 어디 무슨 뭐 가오로 살았지 내가 돈으로 살았냐 이러면서 그래야 되지 기자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보면은 기자실, 네. 기자단 단. 이쪽은 뭔가 좀 거의 획일적인. 그래서 기사들 보면 거의 비슷한. 네. 뭐 빨간색 옷을 갖다가 결연한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무슨 뭐 도복이야 도복 빨간 옷이 빨간색 자켓이. 그러니까 네, 참. 저도 아니, 빨간색 옷 입었어요. 결연한 의지로 정말 그 깔려고 오늘. 기사라는 거는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팩트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팩트를 빨간색 옷 입었지. 팩트를 네. 얘기하지. 근데 거기 왜 결연한이 들어가? 아니 그런 기사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상한 게 그 빨간색 옷이 전투복이라는 거야. 나름대로 추측을 하기를. 아니 그런 패션 평론가다운 글을 갖다가 어떻게 기자들이 쓰시는지 모르겠어. 그 패션 평론가한테 인용을 좀 하세요. 저희 문화평론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인용을 하시라고 그냥 막 쓰지 마시고. 나라면 전혀 다르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나는 원래 빨갱이다. 예. 야 진짜. 자 일단 담화문서부터 잠깐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담화문의 이제 모두에는 그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새해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뭐 이런다 얘기를 평이하게 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새해에 북한이 핵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핵을 터뜨린 것들을 보면은 그 세계의 그 정세가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핵 터뜨리게 만든 스스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인데 핵 터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대통령은 북핵을 갖다 막지 못하고 핵을 터뜨리는데 돈을 갖다 퍼질러 줬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소탄을 터뜨렸어요. 예. 수소탄까지 터뜨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사과가 없어. 사과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했었는데. 그리고 더 한심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어쨌든 북과 남 사이에서 북이 핵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 뭐
그 확성기 같다는 거 빵빵빵빵 아이유 노래 아이유 참 가슴 아파. 아이유 노래 틀지 말고. 근데 자,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 뭐. 그 확성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 고정형은 효과가 없다고 예, 이동형. 군에서 이동형을 딱 샀어. 예. 이동형 작가가 아니라 이동형 스피커를 날름 샀어. 예. 근데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얼마죠? 300억. 아유. 300억. 나 그건 몰랐다 진짜. 300억. 그 15대잖아. 18대를 샀대. 18대? 예. 얼마냐? 300억. 얼마냐? 그걸로 나 미치겠네. 나는 군대만 가면 왜 이렇게 모든 게 비싸지나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물론 이동형이 뭐 30kg를 쫙쫙 뽑아댄대요. 소리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귀가 멀 수도 있대요. 그런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품인데 300억. 미치겠다. 그런데 300억? 이번에 예. 보면서 한심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 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마치 중국이 해줄 것처럼 예. 마치 중국이 해줄 것처럼 담화문에 중국 탑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중국 탓, 중국 애원 이거 난 보면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 예.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중국에 그렇게 매달렸어? 물론 경제적으로 중국, 안보적으로 미국 뭐 구도가 짜였다. 뭐 이해해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중국에서는 매달린다고 해석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해석했어요? 불쾌하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네, 왜냐하면 불쾌하겠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국민들에게 그럼. 중국에 마치 탓이 있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실제 책임 어디 있어요? 아니 고위급 회담 때 예. 제대로 성실하게 얘기하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고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자제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걸 갖다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걸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끔 했다면 격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면서 찌질한 거 갖고 그냥 막 엎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회담을 했으면 핵을 터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못한 거야. 제대로 관리를 관리를 못한 거지. 못한 거야. 책임 뭐 있는 거야. 이런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또 약간 그 여권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아니다. 북은 자기의 나름대로 플랜대로 진행해 나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핵 정도를 갖다가 실험하는 거는 연기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자기 플랜대로 간다라는 거는 일면 타당해요. 왜냐하면 북은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해. 뭐냐? 자기 플랜대로 간다는 게 뭐야?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 플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뭐 원하는데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는데 하면서 얘기하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참, 그 진짜. 중국에서 강의를 하시는 한 교수님이 있어요. 예, 예. 그 교수님이 중국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예. 사실상 북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많이 해결됐다. 왜냐하면 또 그게 그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줬잖아. 예. 은행에서 마음껏 이렇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잖아. 예. 그렇게 되면서 원자재를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는 거야. 특히 중국에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돈을 좀 벌었다는 거야. 그걸로 핵을 준비를 하면서 핵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유전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또 유전 어려워졌지.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도 돈이 마르기 시작한 거야. 어디서든 이제 돈줄을 갖다 찾아야 돼. 찾아야지, 그럼. 그래서 한국한테 먼저 제기를 했다는 거야. 우리 경제적인 거 이렇게 교류하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게 대단히 좋은 기회지. 거의 북한이 그러면 무릎 꿇기 직전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북이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한테 오네. 북한 붕괴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이따위로 거야. 가니까 결과적으로 야 한국 얘네들한테 해봤자 뭐 얻어낼 게 없는가 보다. 그치. 자 미국 봐주세요. 뿡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원유 가격 떨어지고 북한에서 뭐 팔아가지고 뭐 돈이 좀 될 게 없어.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돈 맛은 들었거든. 지금 실제로 북한은 그 거의 시장 경제예요. 바다에 그치. 가면. 예. 그러니까 이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뭐야? 한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미국인데. 그렇지.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미 어느 정도 이거 규모 해왔고, 안에서 하고 해왔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그런 돈을 갖다 이렇게 끌어댈 수 있는 혹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한국 아니면 미국 쪽에서 풀어줘가지고 뭔가를 더 당연하죠. 이런 예.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해석을 했지만 그게 참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남한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권 맨 처음 출범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자 북미 수교 얘기했고 평화협정 체제 얘기했고 뭐 이거 우리 사람 살게 해달라라고 계속 신호를 준 거거든. 근데 계속 안 들으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계속 무시하니까 우리 좀 살게 해줘 뻥 이게 말이 되네 진짜로. 그래요. 뭐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는 뭐,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담화는 거의 자충수였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측면에서요? 고백을 많이 했어.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의도를 그리고 자기의 속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번 기자회견에 그 고백을 많이 했네. 자기 머리 좋다고? 아니 머리 좋다는 그건 고백이 아니지. 그건 연기지. 연기고? 근데 알게 모르게 예. 고백을 한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뭐야 대북 확성기 방송 예. 이게 대북 심리전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걸 통해서 듣고 나서 휴전선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랬더니 표창원 교수가 네. 그게 심리전의 효과다. 효과다. 그런데 댓글은 그럼 댓글은 야 댓글 효과 없었다며? 대통령 뭐 그거 고르는데 그 댓글 정도 갖고는 트위터에 뭐 1,100만 건인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며? 근데 대북 확성기는 효과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전혀 일관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전 그래서 이번 담화문을 통해서 확실히 인정했다. 나는 댓글로 대통령 됐다. 이걸 인정했다. 우와, 그렇게 봅니다. 세게 발언하시네. 고추장을 내봅니다. 예, 어디까지나 예. 김성수 평론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또 깨알같이 예.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전체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강력한 것은 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TV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왔어! 진실의 힘이니까. 그럼요. 진실의 전부 다 힘이니까. 그 기자들까지도 예. 언론이 얼마나 진실의 힘을 갖다 보여주는 매체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럼요. 건데. 그대로 보여주는 예. 창이지. 그런데 언론이 연기를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연기를 분명히 하고 자기 차례가 아닌데 자기에 있는 절대로 이렇게 찍힌 거는 아닌 걸 알면서도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 있는 기자들과 우리 다 아는 기자들도 있는데 예. 참 일단은 오늘 이 그 담화문 예. 더 몇 가지 더 건드릴 게 있나요?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담화문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노동 5법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진짜 노동호법에 대해서 진짜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시간을 줄인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가서 보세요. 4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52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줄이는 게 예. 아니에요. 그리고 늘어나는 대신에 52시간을 딱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통상임금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임금도 깎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냐? 파견법하고 기간제법 통과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더 없어져요. 비정규직으로 몇 년 더 늘어나면서 그렇죠. 안 좋은데 파견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파견법에서 더 무서운 것은 언론사들이 전부 파견직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PD, 작가는 지금까지 기자 이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노조를 자연스럽게 해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다가 일반 해고까지 들어오니까. 그럼 마음에 안 자, 들면 시나리오대로 한번 추정을 해볼까요? 예, 일단 노동 시간을 68시간인가요? 8시간, 60시간. 예. 60시간까지 노동을 늘려요.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정당한 돈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 해고로 확 일반 해버려. 해고예요, 진짜 예, 할 수 있지. 해고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파견직 근로자들을 다 거의 채워. 그리고 기간제법을 가지고 4년까지 연장을 시켜. 그러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다시 이거를 또 한 번 더 활용하면 또 대권 창출하고. 그러면 영구집권까지 가능하겠네. 그렇죠. 야 이게 무서운 거다. 예. 그러니까 노동호법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 그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그 법을 주도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법하고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같이. 야 좋아. 노동호법 통과시켜. 그러면 재벌개혁 5법 통과하자. 이런 거. 와우. 법인세 10% 올려. 10%로 될까? 아니 10%를 갑자기 더 올리지 않아요. 10% 올려. 그다음에 부유세 도입해. 오케이. 그렇게 또 재벌들의 순환출자 절대 금지. 절대 금지. 그런 걸 딱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로 받아들이면 이 5법도 같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야. 연구 많이 해야 하는데. 아 실제로 그 은수미 의원 같은 게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은수미 의원 준비하고 있어요. 재벌개혁 법안이 사실 제가 말한 것처럼 좀 과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깨알같이 정리되어 있는 법안들을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아 근데
이걸 같이 통과시키자 이거야. 이- 해보자고. 이 선거 어? 때문에 참 해보자고. 다 망가지게 생겼네. 어쨌든 이번 대국민 기자회견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대국민 담화에서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에 부탁을 한다든지 탓을 한다든지 사과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잘잘잘잘 이렇게 이끼처럼 늘어진 이끼처럼 잘잘잘잘잘 나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인 AA2를 갖다가 무디스가 줬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IMF 전에 트리플 A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같아요. 예? 그때하고 지금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건국 이래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그때 당시의 등급을 이번 다시 한번 한 건데 건국 이래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제 와서 처음으로 건국 이래 최고를 갖다 달성한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지금 그 무디스가 그 최고 등급을 준 거 어쩜 맞춰야길 수 있어요. 아니 뭐 최고 등급은 아니지. 하여튼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등급을 올려준 거. 등급 올려준 거 맞춰야길 수 있어요. IMF 전에도 그렇게 최고로 줬거든. 그랬더니 무디스 나중에 IMF 터지고 수습하고 나 무디스한테 물어봤어. 야 너네 그때 이렇게 최고 등급 줬잖냐 그랬더니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고 좋으면 말이야 돈 좀 나눠줘. 기업들만 좋은 거 아니야. 남는 데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기업- 남지? 아니, 되게 이번에 남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지난 세수를 갖다 쫙 검토해 봤더니 무려 그 1월서부터 11월까지 그거를 2014년, 2015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에 17조를 더 걷었어. 근데 맞아요. 그 중에 조금 더 걷었어. 법인세가 3조 2천억인가 더 거쳤어. 아니 그럼 생각해봐. 법인세를 그렇게 깎아줬어. 유를 깎아줬잖아. 그렇지. 그 유를 그렇게 깎아주고 공제의 폭도 넓혀줬는데 그런데 그런데 법인세가 더 더 거쳐. 거쳤어. 그러면 대기업이 이득을 얼마나 봤다는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갔다라는 것이지. 그 돈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사내유보금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쓸지 이게 모르겠다.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렵다 문제다 그러면서 자꾸 규제 풀어라 하지만 이미 아주 이 극소수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단 말이에요. 조 단위로 돈을 벌고 있다고. 근데 그 돈을 마땅히 정부에서 몇 가지 정책만 바꾸면 그럼요. 가령 법인세를 갖다가 막 유를 갖다가 확 상승시킨다거나 순수한 소득들이 있었을 때 그 소득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갖다 과하게 그렇지. 좀 올린다거나 예. 이런 그 조치들을 갖다 취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어떤 형식으로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써야 그렇죠. 당연히. 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털수 있지. 예. 투자를 하는 걸로 털 수 있을 테고. 그럼요.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고용 창출한 거에 대해서 세세 혜택 줘버려. 그렇지. 까짓거. 그렇지. 예. 고용을 갖다가 한꺼번에 한 10,000명씩 이렇게 창출하는 회사는 법인세 좀 깎아줘. 그러면 당연히 아이씨 법인세로 뜯기는구나. 사람 써가지고 그럼 수익이나 그건 낫지. 그럼 수익이나 좀 늘리자. 그거 다 해야지.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만드냔 말이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지 정경련 측에서 정경련 측에서 우리 어렵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엄살을 피거든요. 근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니네 어렵지 이렇게 해놓고 노동자들이 야 최저임금 좀 올려달라 그러면 이씨 그걸로 일해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우린 상식대로 하자는 거야. 돈 벌었으면 돈 번 만큼 세금을 내고 어려운 노동자들 6,030원이 뭐냐 6,030원이 내가 이렇게 또 얘기했다? 그 YTN 가서 한번 얘기했더니 이만큼 올랐다고 했더니 거기에 또 누가 또 댓글을 달아요. 아유 확 그냥 경제계 쪽에서 얘기하는 건 6,030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동계 쪽에서 계산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관점이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현재 보면은 재계는 경영계는 돈 벌었잖아. 그거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 그거 근데 물론 얘기했는데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한다는 물론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가 부분에 그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전제를 해뒀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이 최저임금을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문제를 풀어야 대한 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뭐 어떻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를 푸는 방법 간단해. 어떤 거? 부품 단가 후려치기 하지 못하게 하면 돼. 대기업 흉포. 그리고 뭐 자사 그 계열사한테서 납품받는 거 그런 거 못하게 하면 돼. 그래요. 그런 거 못하면 중소기업들한테 다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니까 제대로 수익을 내 가지고 제대로 최저임금 맞출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잡아야 사회가 잘 발전하는 거예요. 골고루 발전하는 그리고 거죠. 골고루 발전하지. 그래야- 새가 한쪽 날개로 납니까? 어느 새가 한쪽 날개로 납니까? 그리고 머리만 뚱뚱해도 못 날고. 그럼 당연하지. 엉덩이만 뚱뚱해도 못 그럼 날고. 당연하지. 쫙 섹시하게 잘 빠지고 날개가 쫙 있어야지. 타타타타타 잘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트리클 다운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지. 지금은 위에서 딱 끝나버려. 잘라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와.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부으면요 쭉 내려가야 되는데 기업이란 그릇이 쫙 커져. 기업이란 그릇도 아니고 재벌이란 재벌이란 그냥 그릇이 막 쫙 커져. 완전히 물이 그- 내려가지 않게 지들만 처먹고 있는 거야. 마냥 상황이. 지옥의 문처럼 딱 열어가지고 그냥 이거 모든 걸 다 빨아들.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알아? 누가? 프란시스코 교황이 얘기해줬어. 맞았어요. 네. 세상에 이거 아유 자, 그다음에 담화문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담화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기가 고백을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고백을 계속했다 그랬잖아. 예. 뭘 고백하고 있냐? 70년대의 고도 성장. 예.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아니다. 고백하셨어요. 파독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 네. 그리고 또 그 월남에 가서 청춘을 바친 분들. 그렇지.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렇죠. 그분들. 예. 그분들 때문에 성장했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이제 아버지 팔지 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고백했네. 희생한 이분들의 땀과 노고가 있으니까 그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 사실은 거의 전 세계에 갖다 판 거 아니야. 솔직히 나라가 그럼요, 당연히. 국민을 갖다 팔아가지고 판 거지. 예. 그 돈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 감사를 했나 언제 이 말로만 가가지고 뭐 눈물 조금 흘리고 한번 밥 한번 사주고 실제로는요 이분들한테 정말 그때 당시 70년대의 성장은 국민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심지어는 자기가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저임금으로 그럼. 고통을 당하고 병으로 죽고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잘 살게 된 거지. 아니 수많은 전태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진짜. 씨바스리갈 먹으면서 그럼, 여자 끼고 이제 그분이 뭘 아니 물론 뭐 바라본 사람에 따라서 리더십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인정해, 거기까지 인정해. 야, 리더십은 그래, 인정하죠. 뭐 인정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온전히 자기 공으로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03 과칠 이 정도로 보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 어쨌든 자 이런 상황으로 담화문의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담화문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게 없고 왜 다 그럴까? 남 탓을 했고 왜 그럴까? 북핵은 중국 탓 그리고 뭐 경제 위기는 뭐 노동자 탓. 탓. 그 노사정위원회를 파탄나게 했던 노총 탓. 한국 노총 탓. 그리고 뭐 법이 통과되지 않는 거는 야당 탓. 모든 걸 다 남 탓하고 자기는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여왕마마께서 이렇게 여왕마마께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뭐 리더십이 없으시면은 뭐 내려오셔야지 뭐. 아니 왜 그 얘기했잖아요. 아 이렇게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울먹울먹 했잖아요. 그걸 또 울먹했다고 기록한 기자들이 그렇게 있었어. 기록했어요. 근데 그거나 예전에 그렇게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발목 잘 못해서 아 진짜 대통령 못 해먹겠네.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 자 일단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예. 이제 기자회견의 엄청난 그 연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제가 붙였냐면요. 안 와? 연기라도 잘하지. 애완동물들 앞에서 기자회견 생쇼라고 붙였습니다. 아 제목이 너무 길다. 좀 네. 잘라야 될 텐데. 어쨌든 좀 압축미를 좀 발휘해 보세요.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5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이 연막 작전을 폈네요. 왜냐하면 14년, 15년 모두 다 연두 기자회견할 때 다 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짜여진 문답이 없이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렇다 질문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보도가 된다? 야, 이번에는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보도가 된다? 자랑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 청와대 대변인이 연막작전을 폈다.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물타기를 시도하는 많은 언론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역대 이거? 정부가 전부 다 질문 목록은 받았다. 그러니까 질문할 사람들 순서 정하고 질문 목록은 다 기자실에서 한 거다. 그런데 이걸 갖고 왜 그 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더니 실제로 질문 목록들은 다 받았죠. 예. 그렇죠? 질문 목록들은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질문할 건가 갖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해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어디서부터 있느냐? 뭘 질문할 건지의 대략의 요지는 알고 있지만 추가 질문도 하고 그럼. 현장에서 그럼. 그리고 뭐 보충 설명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출입 기자 선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도 출입 기자 선정에는 뭐 그렇게 압력을 넣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 이게 바뀐 거야. 아이고,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이명박 정권 때도요. 예. 대통령한테 추가 질문했습니다. 네. 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좀 껄끄러운 질문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그 너스레로 뭐 이런. 그러면서 넘어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비판도 했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갔다 뭐 이러면서 비판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 쫄아서 얘기를 못하는 어. 것 같아. 대통령이 무서워서 얘기 그리고 못하는 것 나는 같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N모 신문 있잖아. N모 신문 알잖아. 그 N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신문. 예. 얘네가 들어가고 한겨레나 경향이 빠진다. 이게 납득이 되냐? N 신문이 그게 예. 신문이야? 그 심각한 거지. 네. 왜냐하면은 자봐요. 윤창중이 청와대 대변인을 갔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야? 그때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최고 존엄이신 이분께서 종편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지. 누가? 윤창중이 나오는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갖다 쓴 거예요. 즉 고수준, 윤창중이 얘기하는 고수준이 딱 고수준이라는 거야. N 신문. 예, N신문. 그리고 M 신문. M신문. 요거 딱 수준이라는 인터넷 거예요. 신문. 예. 인터넷 신문.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쓴 거지. 그러니까 거기 지금 뭐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거기 들어가서 주필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 하는 주장들 보면은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신문인지 일본의 신문인지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잘 이게 그때는 어렸으니까 빨아주지 않았겠구나. 위에서 시킨 대로 잘 빨아줬던 그런 기자들이 이제 나이 먹었다 이거지. 그 이제 주필이 돼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뭐랄까 이게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헤쳐먹고 있는 거죠. 예. 책임질 수 있는 말이죠.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자, 두 자, 번째. 첫 번째는 이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 연막작전을 폈다는 거하고 두 번째 여러분 다 보셨죠? 예. 답변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계속 고개를 숙인다. 뭘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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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는 기자들 질문을 이제 메모하는 모습도 나와요. 네. 예. 메모를 몰랐을까? 하셨을까요? 메모했을까? 예. 제 이름 뭐지? 이러면서 쓰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설을 쓰시고 계시는 거죠? 전 소설 쓰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어록이 나왔어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거짓말인데 스스로 다짐하는 거짓말. 예. 야, 이건 뭐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해요. 그럼요. 예. 존엄인데 예. 최고 존엄. 나만의 최고 존엄인데 예. 답변 도중 다 기억하시죠? 답을 다 드렸는지요? 질문을 여러 개 주셔서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다 기억을 하지 머리가 나쁜 기억을 못해요. 질문 몇 가지 하시니까 허허허허. 기자들은 질문 몇 가지씩 다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그래서 거예요. 그 질문을 기억하려고 빠뜨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고 네. 그 메모를 이제 그
뭐랄까 좀 참조하면서 네. 대답을 하는 거죠. 그건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머리가 좋으셔서 적지도 않고도 다 알아. 다 기억해. 머리가 좋아서. 여기에 대해서 야, 그 정말. 노중면 전 앵커 YTN 네. 앵커께서 뭐라면 진짜 회견의 증거처럼 사용하려는 사기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야 정말 이건 진짜 이 어록은 네. 영원 불변할 거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난 그런 얘기 못해. 당신 머리가 좋아요? 아 저는 뭐 좋아요? IQ가 149니까. 아니 좋아요 진짜로? 예, 요즘 왜 깜빡깜빡하던데? 요즘 뭐 너무 스트레스가 나이 많아서. 먹으면 그래. 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뭘요? 뭘? 그리고 포인트 4 외신 기자의 증언 제가 아까 미리 얘기했죠. 예, 그 아까 제임스 피어슨 로이터 통신 특파원하고 또 누구였지? 하여튼 아일랜드 저널리스트 존 파워 씨 이렇게 먼저 이거 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깐 걸 보고 다음은 누구? KBS, 다음은 헤럴드 경제 다 맞췄다. 예. 내용까지. 근데 사실은 이 외신 기자들은 이번에 다 배제가 된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은 철저하게 국내용이었다. 국내용이었다. 외국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하고 싶었겠죠. 그럼요. 예, 근데 아예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껄 끌어왔던 거야. 그 뉴욕 타임스인가 어디 그 기자가 여기자가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알면 안 됩니까? 우리 독자들은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맞아. 알면 안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네. 알면 안 돼요. 예. 국내용이거든. 네. 자 그리고 내가 보기엔 어. 영어로 질문할까봐. 영어 잘하잖아. 아니 뭐 영어를 잘하신다는 분이 어. 오바마 대통령 옆에서는 말이야 영어로 질문을 하니까 푸어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말이야. Poor President. 지금 불쌍해.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아유, 못하시는군요. 불쌍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자 포인트 5번째는 뭐냐면 예. 그야말로 우리가 아까 연기까지 했습니다. 해봅시다. 예. 자 미리 순서와 질문까지 다 짜놓으면서 예, 거기에 동참하면 손을 들어요 예. 기자들이. 다음 질문. 저요. 이거. 네. 다음 기자들 저요. 다 알고 있잖아. 자기는 13번째인데. 다 알고 있잖아. 자기는 7번째인데. 그럼 뭐. 다 알고 있잖아. 예. 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리가 참 가슴이 묵직하냐면 자 강용석 씨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예. 강용석 씨가 왜 밉상이 됐습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그 사람 사생활 속에서 바람을 피우든 뭐 나 그거 연애를 하든 전혀 궁금하지 궁금하지 않아. 않아. 예. 근데 아니 나와서 최태원 회장처럼 저 내연녀 있습니다. 어우, 얘기를 그 하면 양반 돈이나 많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뭐 무슨 자기가 진짜 내연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밥 먹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친구예요. 네. 우리 친한 친구예요. 밥 먹었어요. 같이 여행도 갔어요. 네. 근데 잠도 안 잤어요. 딱 얘기하면 되죠 쿨하게. 네. 근데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공인이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 정황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공인들이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제기라고 그것을 버릇이라면 고치게 만들어야 되고 못 고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공인의 자리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들을 대표로 해서 청와대 또는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고 그걸 꼬치꼬치 캐물어서 거짓말을 밝혀내고 진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에이,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연기하고 있네. 이 말이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우와, 그게 뭡니까? 있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당신이 정말 유아인처럼 연기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다. 이런 이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거짓말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짓말. 김현수 평론가님 예, 연기하고 있네. 저는 진심이에요. 이거는 진심 같아. 예. 예. 연기하고 저번에 왜냐면 방송하다가 그 있잖아 유아인 흉내 냈다가 욕 먹었잖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전히 연기는 안 되는 걸로. 예. 연기하고 그러면 외국은 어떨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찾았냐면 우리 정치 블로거 시사 정치 블로거 아이엠 피터님 고맙습니다. 예. 이분의 글에서 찾았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은요 이제 돌아가셨대요.
헬렌 토머스라는 할머니 기자가 계셨어요. 할머니 기자. 이 양반이 결국은 이제 92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는데 전설이에요. 백악관에서 1961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명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부터 오바마까지 예. 10명의 대통령을 밀착마크해서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예. 사람이. 그런데 그런데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어? 겁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분이 92살로 사망했던 거죠? 92살 맞아요. 예. 놀라운 할머니. 대단합니다. 92살까지. 예, 예. 그 어록이 있죠? 예. 어록이. 요거 어록 한 번씩만 읽어 주십시오. 그 언론은 정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일문일답할 수 있는 사회, 일문일답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는 국민을 대표해 거칠고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지 지금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녀의 질문이 아니라 고문이다. 고문이다. 이게 우리나라로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 시간에 대변인한테 이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싸우다시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추가 질문을 계속 추가 하는 질문을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왜? 흔쾌하게 결론이 안 나오니까, 진실이 안 나오니까. 심지어는 조지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너무 힘드니까 대통령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게 대변인뿐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쌩까치. 저요 이거지. 네. 저요 하는데 쌩 같잖아요. 말고 저요 당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예. 귀여운 반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 부시가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할 정도로 신랄하게 진실을 밝히기 신랄하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니요. 민주주의 사회는요.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 권력이 국민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국민들한테 자기가 하는 걸 낱낱이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니까요. 이거 그래. 밝히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보의 공개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보가 편중되었거나 숨겨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숨겨져 있는 정보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생겨나기 당연하죠.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정보들이 다 공개돼야 되는데 단 네. 이제 정말 국가적인 어떤 심각한 대립이 굉장히 있거나 심각한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비공개로 하되 그 비공개된 책임을 져야죠 또. 그렇죠. 그래서 거는 게 엠버고 아니야. 그렇지. 엠바고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기밀 문서로 그렇죠. 묶어두기도 하고. 네, 묶어두기도 그런데 하고. 그런 기밀의 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거였다. 그럼 나중에 그거 갖고 재판에 그럼 넘겨주기도 하죠. 그렇게 해야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문화가 그러고 특히 그 헬렌 토머스 그 여자 이 이상한 할머니, 여자다.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굉장히 커다란 스캔들이 있었죠. 예. 클린턴 대통령의 루윈스키 스캔들. 루윈스키 스캔들.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 루윈스키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백악관 대변인이 아주 그때 멍청한 놈이야. 오럴 섹스는 있었으나 성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리핑을 했죠. 브리핑을 했죠.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 기자였던 ABC 방송국의 샘 샘 데니슨. 데니슨이 오럴 섹스는 섹스가 아니야? 그러면 섹스와 뭐가 다르냐? ABC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아이, 그럼요. 방송사잖아요. 백악관 브리핑룸이 어. 과연 섹스란 무엇인가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 거야. 어디서부터가 섹스냐? 그렇지. 말이 되냐? 야. 자, 굉장히 보수적이고 점잖은 여기서조차도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자리가 섹스란 무엇이냐에 대한 토론회가 벌어질 정도로의 정말 치열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것을 기자가 대신 질문해 주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특권을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서 쓰는 네. 그런 자리로서 기자회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대 특히나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 기자들이 이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양심적인
양심적인 기자분들이 있었죠. 있었죠. 예. 우리 언론사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에 있어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리영희 선생님이라든지. 이영희 선생님. 아이고, 전 그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에 뵀어요. 예. 리영희 선생님이라든지 송건호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은 무슨 정치를 나가가지고 무슨 뭐 욕심이 아유. 뭘 하셨습니까? 뭐 어디 공직을 뭘 아유,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까? 뭐 심지어 언론사 사장 한번 못 해봤어요. 네, 리영희 이영희 선생님은 그랬어요. 그냥 교수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분이 연구한 거나 그분이 써낸 저술에 비하면 야 진짜 그 교수 자리가 너무 좀 초라해. 작지. 작아. 그런데도 그렇게 교수를 하고 평생 또 사람들 가르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런데 그-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기자들은 기자들은 이 기자들은 그 특권을 활용해서 이미 정치하고 있는 거야. 정치를 하잖아. 정치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그래 배지도 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 내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유신 정권 시절에 네. 그때 정권 시절에 이미 우상과 이성 예. 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국 관련 책인데 하여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신 거야 그때.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지성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진실을 파헤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익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참에 물론 이제 아이엠 피터님의 예. 이야기했지만 헬렌 토머스가 이번에 청와대 기자회에 참석했다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면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 이건 순전히 소설이죠. 소설이죠. 우리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아이엠 피터님의 영감을 우리가 100%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헬렌 토머스가 이렇게 질문했을 거다라고 한 사람씩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합니다. 순서대로만 질문을 받을 거면 왜 손을 들라고 합니까? 사람 놀립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말을 못해서입니까?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아니면 또 이런 얘기. 예. 북핵을 예측 못했다고요? 아니 북핵 실험이 있기 전에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 해서 삼중수소 생산 가능성과 이를 통한 수소폭탄 전 단계인 핵융합 무기 실험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한 게 아니라 안보에 무관심한 정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면서 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니 그렇게 댓글이 그렇게 그 청와대 휴전선에서의 방송이 심리전으로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면서 댓글 부정이 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리고 그 댓글 부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사 결과가 이상해지고 또 재판 결과가 이상해지는 거 이거 뭐 청와대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라는 어. 거지. 왜?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기본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 그렇죠. 근데 어느 기자 한 명이 청와대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창피하지 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할머니 기자 헬렌 토머스가 이번 청와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아이엠 피터님께서 써주시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피터님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담화문과 이 네. 기자회견을 쭉 이렇게 검토해 본 거는 사실은 참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예. 우리의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지금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는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 그 가장 권력의 심장부라고 하는 곳에서 기자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회. 질문을 연기로 해야 되는 이런 준비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수행된 자기 그 대사를 연기. 네, 그거를 저요. 큐에 맞춰서 레디 큐, 저요. 이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목도하면서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또 애청자도 되시죠. 분들께서 우리 마수다를 비롯해서 국민TV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 언론들이 있거든요. 여기 힘을 몰아주십시오. 예. 힘을 몰아주셔서 진실이 요만큼이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 언론 지형이 완전히 정말 참 참혹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번 상황도 봐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네. 뭐 보도 지침을 내리고 보도 지침 그리고 뭐 기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줄 세우기를 시키고 아야 말 안 하면 잡아가자. 말 안 하면 잡아가고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기자들 스스로의 욕심이 있는 거야. 무릎 꿇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그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이 슬프다. 자, 뭐 마지막으로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그 담화문 이후에 전국들을 갖다 좀 예측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담화문을 갖다 발표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확실한 그 뭐랄까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다 끝냈잖아요.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저는 지금 사실은 핵실험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솔직히 핵실험까지 생각 못했었고 총선은 새누리당이 현재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쭉 밀고 갈 거 유리하다. 여권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걸로 쭉 밀고 갈 걸로 예상했었는데 핵실험이 벌어지고 나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부풍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 네. 그것이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대북 방송이죠. 사실이요. 제가 휴전선에 근무해봐서 알지만 우리 조건 어마어마하게 잘 들려요. 35km가 뻗어나간다고요. 네, 35km. 어마어마하게 잘 들리는데 쟤네들이 하는 거 몰라요. 저는 서부전선에 있었지만 동부전선 좀 가깝죠. 가까우니까 좀 더 잘 들릴지 모르지만 1km 정도밖에 안 돌리는. 이게 웅웅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 그랬겠지. 뭐 이랬겠지. 이렇게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무 방송도 그렇고 다 이게 사실은 북을 향해서 쏘지만 소리는 남을 향해서 가는 거다. 북을 향해서 스피커를 틀어대지만 그 효과는 남을 향해서 총선을 향해서 4월 13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멋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멋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담화문하고 기자회견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을 갖다 사용할 것인지를 갖다 예견을 해보라는 거죠. 네가 하세요. 예. 예, 참으로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북핵도 북핵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책임을 갖다 떠넘기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계속 떠넘는 거죠. 작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권과 노동계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플랜들을 갖다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그리고 국회법 87조를 이용해가지고 선진화법을 갖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예. 이런 걸 통해서 의회를 사실상 자기가 새롭게 휘어잡는 총선에서 사람 뽑히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가지고 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모든 여권이건 야권이건 총선에 그 준비 시작하면은 마음대로 안 정신-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그 전까지 뭔가를 막 그냥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정말 아주 현명한 그런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데 그리고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불안하네 지금. 우리가 정의화 의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아줄 사람은 정의화 의장밖에 없어. 우리가 웃는 게 아니야. 아이, 일단 진짜.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국 정책이 문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버성기다 보면은 중국하고 좋았던 관계들 실제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관계들이 막 단절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헤게모니를 완전히 북한 쪽에 빼앗기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의 문제들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저번에 아까 기분 나쁘다고 표현했잖아요, 중국이. 근데 경제적으로 그 한국과 중국이 워낙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갔을 때 중국이 받는 타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진 않지만 경향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요만큼 벌어졌잖아요. 이 쭉 가봐요. 쫙 벌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벌어진 틈을 미국이 또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끌고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이
완전 대척점을 북과 중국을 만들어서 여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이거는 안보 국면, 경제가 아니라 안보 국면으로 대치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 할 말이 있겠어? 찍 소리도 못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손가락 빨면서 굶으면서 갈 수밖에 그럼 없어요. 왜냐? 당연하지. 중국하고의 활발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경제 협력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예.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수출하는 지역이 중국이고요. 그다음 유럽이에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3위로 떨어졌죠. 그렇죠. 일본이 있잖아 또. 그렇지. 예. 아니 안 된다니까. 우리 중국이고 유럽이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리스 사태 얘기했을 예. 때 위험한 것이 2위 이 수출 지역이 그 유럽이고 유럽이 분열되면 우리도 손해거든. 이게 다 영향력이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지금 그래서 한미일 안보 동맹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 아이, 이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하게 할 것인가 그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중국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신흥국들의 리스크들을 네. 뭐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남미라든가 이런데 큰 신흥국들이 다 중국과 연동돼가지고 함께 흔들리잖아요. 다 우리한테도 예. 영향이 와요. 그 그게. 우리한테 직격탄이 온다고 그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 한미일 앉아서 군사훈련을 하고 앉았으면 아휴. 해군은 또 뭐 몰래 그 일본이랑 군사훈련했다며 몰라. 나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제발 야권끼리는 욕하지 맙시다. 저는 이거 하나 당부하고 싶어요. 아, 야권끼리는 뭉쳐야 됩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뭉쳐야 돼요. 욕 많이 하잖아. 서로 뒤에서 막 칼 꽂고 너는 세작이야. 뭐 너는 뭐 무슨 패권주의자야. 왜 이렇게 싸웁니까? 싸워야 될 사람은 저기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예. 내가 얘기 안 할래. 아유, 그래서요. 진짜. 다음 시간에는 특집 뭐. 다음 시간 특집 야권 분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랑 우리 전문가를 한마디도 그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한 분 모셔갖고 새로운 신흥 전문가, 신흥 전문가. 그 정형외과 박사하신 나한테 묻는 줄 알았잖아. 네. 쫄아가지고 내가. 저기요. 예. 대금 경제평론가잖아.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저 정치 외교학과 지금 이제 박사이시고 또 그 지금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예. 그런 새로운 모 논객, 선생님. 네, 새로운 논객을 모셔가지고 예. 현재 야권 분열의 그 어떤 그 관점, 관점. 그리고 어떻게 봐야 앞으로 되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나 요걸 한번 특집으로 알겠습니다. 아주 쫀쫀한 대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쫀쫀한. 네, 자, 근데 오늘 너무 우리가 힘 빠진 얘기했으니까 맨 끝에는 예,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끝냅시다. 자, 어떻게 화이팅? 우리 그냥 화이팅만? 보시는 우리 화이팅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예, 힘을 냅시다. 그리고 화이팅 합시다. 예, 하세요, 선창. 자, 우리는 지금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미디어 협동조합 없는 길. 우리가 역사다. 화이팅. 오케이. 자, 시작. 우리가 역사다.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놓지 않